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3일 금요일인데요. 제가 어제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전업자 현금관리법에 관련된 영상을 좀 올렸어요. 미래 주가를 알아도, 미래 주가를 몰라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식으로 좀 호기심을 좀 자극하는 제목을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보시다시피 별로 그렇게 조회수는 안 나오고, 참 여기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좀 이 유튜브 운영에 관련해서 좀 한마디 드리자면은, 이 주식 시황하고, 제가 유튜브 재생 목록을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식 시황은 제가 이제 맨날 앞으로 주식이 어떻다, 오늘은 어떻다, 뭐 채권이 어떻다, 외환 시장이 어떻다, 이런 시황 올리는 게 주식 시황 목록이고, 간단 설명이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요 재생 목록은 어떤 좀 지식이나 노하우 전달,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알차다고 생각해요. 저 영상 올리는 사람 입장에선.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요 위에 있는 시황이 더 좋으신지 이거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사실상 이거는 전 별로 영향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재생 목록에 있는 이 간단 설명 재생 목록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영상들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쨌든 제 생각이고요. 그건 제 바람일 뿐이죠.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예, 아무튼 그렇고 어제 아무튼 이런 전업자 현금관리법 이런 영상을 올리면서 이 영상에서 약간 뭐 대출 활용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최용성 님이 또 한마디를 질문이 아니고 이런 생각을 남겨주셨는데, 리플로 내년에 많이 오른다니까 한번 대출 스탁론 있는 대로 땡겨갖고 삼성전자 사보는 게 어떻겠냐, 뭐 삼성전자 매수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영상 저기 리플을 올려주셨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스탁론을 받는다면 뭐 어떻게 받아야 될지, 뭐 얼마를 받아야 될지, 또 이자 비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좀 구체적인 운용 방법.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미 빚이 억대입니다. 이미 스탁론을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고, 빚이 억대로 지금 끼고 있죠. 일단 대출과 관련된 레버리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좀 밑밥은 좀 깔고 가겠습니다. 일단 대출이 나쁜 건 아니에요. 부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잘 사용하면 그만큼 좋은 게 없고, 사용하는 사람이 못 사용하면 그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주식이란 사업 자체가 애초에 초고위험 사업입니다. 애초에 초고위험 사업인데, 거기에다 대고 스탁론을 사용하는 거, 이건 진짜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인생에 진짜 몇 번 없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때, 진짜 이거는 해야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스탁론을 쓰다가 망해도 난 여한이 없어. 그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대출은 일단 안 받고 본인 돈으로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 돈으로만 하면, 계기면 상장 폐지가 되지 않고 계기기만 한다면 어쨌든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출 받으면은 정말 타격이 커지고 그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크게 망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 돈만 갖고 하다가 망하는 거 하고 대출 써서 망하는 건 진짜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좀 그런 구체적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은 다 감수하시고 이 방송 보신다 생각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뭐 요즘 스탁론 업체가 정말 많아요. 확실히 양적 완화가 불러온 사회의 독특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돈 빌려주겠다는 사람 많죠. 구글의 스탁론 치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보면 내용이 어떤가요? 요즘 상황이 이렇습니다. 보통 자기 투자금, 투자 원본의 4배 정도까지 보통 대출이 나오고요. 금리도 요즘 싸요. 물론 뭐 연 2%대부터 해서 보통 연 5% 정도대까지 나옵니다. 뭐 모르겠어요. 또 개인 신용 등급 따라 조금씩 뭐 금리는 좀 달라질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뭐 대출 담당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이런 건 좀 하지 마십시오. 10배 레버리지, 주식 매입 1000% 스탁. 이 보통 스탁론 업체들이 300%, 400%까지는, 원금의 300%, 400%, 3배, 4배까지는 대출 무난히 해줘요. 근데 최근에 저도 이게 오늘 봤는데 10배짜리가 나왔는데, 솔직히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좀 내용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좀 미심쩍습니다. 안 알아봤지만요. 일단 기존의 스탁론들은 대부분 3배, 4배거든요. 근데 10배가 나왔다? 일단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자 3배, 4배짜리에 보통 2에서 한 5% 정도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몰빵이 되는 스탁론이 있고요. 몰빵이 안 되는 스탁론이 있고 좀 위험한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스탁론이 있고 안전한 종목만 해야 되는 스탁론이 있습니다. 그거는 업체마다 다르니까 여기저기 전화해 보시고 친절하게 상담 잘 해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무튼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좀 스탁론의 전반적인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하고 저의 간단한 뭐 스탁론 사용 팁 같은 거 좀 몇 개 알려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예를 들자고요. 예를 들어서 내 돈 1억이 있다 칩시다. 내 돈 1억이 있다 치고요. 스탁론을 1억만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본에 100% 받은 거죠. 네, 100%가 2배니까 100%가 더블이니까 100% 받으면 2배 받은 겁니다. 1억 가진 사람이 1억 받으면 어떻게 돼요? 총액 2억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담보 비율이란 말인데요. 담보 비율. 스탁론 업자들도 이 어쨌든 대출을 해줬잖아요, 남한테. 그러면 그 돈을 안 뜯겨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람들도 안전하게 해야 돼요. 내 돈이 까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담보 비율이라는 걸 설정합니다. 보통 스탁론 상품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보통 한 120에서 120에서 한 뭐 모르겠어요. 한 150%까지 있나 모르겠어요. 120, 150%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1억을 빌려왔지 않습니까? 내 돈 원본 1억이 있고 대출받은 1억이 있습니다. 대출받은 1억이 있는데 대출받은 1억에 대해서 120%, 120%, 150%를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1억 2천 아니면 1억 5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 돈 1억 가지고 1억 담보 1억을 스탁론을 땡겨서 총액 2억이 됐는데 이 2억이란 계좌의 총 평가액이 담보 비율 120%인 경우는 1.2억 밑으로 떨어지면 12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다음날 손절 나가는 거고요. 1.5억 150%인 경우는 1500만 원이 되면 손절이 나가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언제 손절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스탁론을 써서 매입을 하면요. 자동적으로 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 담보 비율에 따라서 내 주식, 내가 지금 대출 받아서 들고 있는 주식이 얼마까지 떨어져야 손절이 나가는지에 대한 계산이 역산으로 나오게 되죠. 그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100%를 받았으면은 보통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때 되면 컷이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주식 제법 많이 빠져도 솔직히 개길만 합니다. 100% 정도만 받아도.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된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내 돈 원본 1억인데 빚을 뭐 3억을 냈다고 쳐요. 그러면 총액 4억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위험해집니다. 이렇게 많이 받으면 살짝만 계좌가 흔들려도 금방 손절이 나갑니다. 보세요. 자, 3억에 1.2 하면 얼마인가요? 3억에 1.2 하면은 3,600, 그죠? 그러면은 저기 3억 6천일 겁니다. 3억 6천. 3억 6천이고, 그리고 150%라고 해봐야 뭐 한 4점 몇억 아닌가? 맞나? 잠깐만요. 아예 계산기 쓸게요. 머리가 안 돌아가네. 보자. 3억에 120%면 3,600만 원 받고 3억에 150% 하면은 4.5. 4.5억이구나. 150% 이런 150% 이런 건 잘 없겠네요. 아무튼 담보 비율 120%라 치면요 3.6억이거든요. 전체 계좌 평가액이 얼마다? 4억인데 주식을 조금만 내려서 내 주식 평가액이 3.6억이 됐다. 그러면 손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식 대출 100%만 받았을 때는 120%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많이 주식이 까여도 개길 수가 있죠. 손절이 안 나가죠.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대출을 만약 3배 원본을 3배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뭐 내 주식이 10% 20%만 떨어져도 금방 손절 나갑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 많이 받으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만약에 뭐 재수없게 1.2억 뭐 3.6억이 됐다.
다음날 돈 채워 넣으면 돼요. 그럼 손절 안 나가요. 근데 언제까지 주식이 언제까지 빠질 줄 알고 내 돈을 언제까지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힘들죠. 정말 제 8월 달에 진짜 저도 죽을 뻔했는데 8월 달에 진짜 저도 돈 좀 메꿔 넣었어요. 조금씩 메꿔 넣었는데 진짜 돈 메꿔 넣으면서 드는 생각이 와 진짜 무너지는 댐을 내가 혼자 삽으로 막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못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단은 좀 스탁론은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조금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또 하나의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요. 예를 들면 이자 비용이 나갈 거 아닙니까? 이자 비용. 보통 한 달에가 아니죠. 2에서 한 5% 정도 됩니다. 2에서 한 5%, 상품에 따라서 5%, 6%까지도 내요. 그렇게 요즘은 또 선이자 이런 거 안 떼고 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1억을 대출 받으면 5%라 치면은 1년에 500만 원 내는 거죠. 한 달에 12로 나눠 보면은 대충 한 달에 한 40만 원, 50만 원 돈 나가게 됩니다. 5%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 사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전업자분들 괴로우실 수 있죠. 매월 또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을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1억을 스탁론 땡겼다. 그럼 9천만 사요. 9천만 주식을 사. 나머지 10%는 이자 낼 비용으로 남겨놓습니다. 그 계좌에. 어때요? 그렇게 하면 최소 10% 남겨놓으면은 연 단위로 그죠? 이자 5%면 2년은 개길 수 있을 거고 이자 2%면 5년은 개길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전업자 같은 경우 생활비 계좌에 전혀 타격을 주지 않고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요 정도 얘기를 하면은 얼추 그죠? 스탁론에 관한 거는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자를 어쨌든 자꾸 내 생활비 계좌에서 내려고 하면 진짜 피똥 싸거든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어떤가? 요게 사실상 제일 좀 현실적으로 오래 갖고 갈 수 있는 마음 편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대출 받으시는 건 자유인데 그죠? 사실 나는 늘 그 자리에서는 나는 현명하게 부채를 사용했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 결과론적인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죠? STX 강덕수 회장도 웅진의 윤석금 회장도 다 대출 받을 때 그때 당시에는 나 완벽하게 진짜 나는 진짜 최고의 부채를 사용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대출 받았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니었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달쯤에 대출 받을 때 나는 완벽한 자리에서 대출 받는 거야, 완벽한 타이밍에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바보였죠. 그런 점들 고려하셔서 언제나 이 대출 받는다는 게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깔고 대출을 받는 건데 이 미래에 대한 그런 전망들은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저처럼 그래서 이 내 미래 전망이 어긋났을 때에도 8월달 같이 그런 시장 급락이 와도 개길 수 있도록 스탁론 운영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출을 권장하는 방송이 아니죠. 이거 그죠? 이거 쓸 거면 목숨 걸고 잘 써라라는 내용입니다. 오해하지들 마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